1880년대 후반이었어요. 여긴 파리의 세느강입니다. 이 세느강에서 한 젊은 여인의 시체가 건져 올려집니다. 그런데 이 시체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됐어요. 왜냐면 물에 빠져 죽은 여자로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시체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표정 또한 생생했거든요. 바로 이 모습입니다. 부검 결과 이 피부의 탄력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많아야 16살 정도 되지 않은 소녀로 판명이 됩니다. 아니 그러면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물에서 시신으로 건져 올려졌다는 거예요? 그런데 왜 그녀는 죽은 채 발견됐을까요? 이상하게도 여인의 몸에서는 어떠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. 결국 이 소녀의 죽음은 자살로 단정지어집니다. 소녀의 신원을 입증해줄 단서가 몸에서 발견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 집 딸내미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시 그 검시소에서 이제 소녀의 이 나이대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확인 결과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세느강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가 건져 올려지는 일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익명의 소녀는 다른 시체들과는 좀 달랐어요. 뭐냐면 바로 그녀가 띠고 있는 이 좀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 살짝의 미소? 바로 이게 사람들의 입방아를 찍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미소에 매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시체 그 검시소에서 한 해부학자가 이 시신의 미소를 보고 이게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녀가 매장되기 직전 그녀의 얼굴을 석고로 떠내어서 바로 이 데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마스크가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죽음의 신비를 뭔가 나타내는 것 같다 하면서 이건 굉장히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데드 마스크의 복제본이 19세기, 20세기에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갑니다. 이런 모양으로요. 와, 근데 생각해보면 시체로 떠오른 한 여성의 얼굴이 미소가 예뻐서 그게 예술가들한테까지 퍼져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제본이 팔려나간다는 거죠. 이 미소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도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수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. 심지어 이 두상은요, 20세기 초 독일의 10대 소녀들 사이에서는 정말 닮고 싶은 우상으로 그려지기도 했다고 그래요. 미의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. 결국 그녀의 두상은요, 이 마스크는 수많은 집과 가게들의 장식품처럼 놓여지게 됩니다. 참고 사진이에요. 좀 섬뜩하죠. 이게 사실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.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알버트 까뮤라는 예술가 등이 이 미소를 보고 거의 이건 모나리자의 견줄 만큼 굉장히 평온하고 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미소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. 마치 아름다움과 어떤 순수함의 상징처럼 수세기 동안 그녀의 미소가 기억됩니다. 그러던 중 1958년 소녀의 얼굴은요, 응급치료용 마네킹으로 제작되고 레스큐 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. 그리고 이건 1960년대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의 모델로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아마 이건 과거 사진이라 여러분이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비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데드 마스크였고요. 이게 바로 그 심폐소생술 레스큐 앤이라고 불리는 그 인형의 얼굴이죠. 굉장히 유사점이 있죠. 참
미스테리한 일이에요. 신원미상의 여성이었고 사람들은 그 여성의 표정이 열광했고 그렇게 인기를 얻다가 결국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심폐소생술 모델로서 그녀의 얼굴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요. 그런데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,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녀가 누구인지, 그녀가 왜 죽었는지, 그녀가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.